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미국 ETF 수익률을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익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주 손쉽게 미국 주식과 미국 ETF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공짜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몇 개를 가지고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미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제 영상들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이라든지 투자의 목적을 정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제가 만든 은퇴자금 계산기 등을 이용해서 추측해보고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 맞춰 투자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목적하는 자금이 장기냐 단기냐로 나뉘어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연금저축, IRP, 재량형 ISA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계좌를 운용할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저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메인 상품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베타 수익률이 가장 높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50대 분 상담을 드렸는데 그분의 경우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 중에 70%를 배당형으로 컨설팅해 드렸습니다. 수익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시장 수익률인 베타 수익률과 알파 수익률이 있습니다. 베타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등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이고 알파 수익률은 그것을 초과하는 수익률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1년 4월 24일인데 퀀트 투자를 하고 있는 제 계좌입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 23일까지 한정했을 때 베타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인 10.88%, 알파 수익률은 제 계좌 현재 수익률이 24.45%니까 여기서 10.88%를 뺀 13.57%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파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10년 이상으로 놓고 보면 꾸준히 시장 수익률만큼 수익률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수익이 잘 안 나시거나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안정적이고 베타 수익률이 높은 시장에 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경제, 금융, 회계 등을 공부하여 추가적으로 알파 수익률을 찾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알파 수익률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비교적 높은 확률로 알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퀀트 투자입니다. 저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동일하게 온 가족이 다 함께 투트랙으로 개인연금저축 등으로 베타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를 하는 한편 별도의 계좌로 퀀트 투자를 하며 이와 같이 알파 수익률을 얻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퀀트에 대한 영상은 직접 해보는 퀀트 투자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퀀트 관련 영상은 계속 올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연금저축 등 계좌에서 알파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0여 년간 자료를 놓고 보면 코스피의 연간 복리 수익률이 5.41%인데 비해 나스닥은 18.76%입니다. 이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코스피는 67.29%, 나스닥은 192.94%로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좋은 베타 수익률을 쫓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나온 표인데 이걸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믿으셔야 합니다. 잠시 후 이 계산을 1분도 안 돼서 뚝딱 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구글 크롬을 띄워보시고 여기서 비주얼 포트폴리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물론 영타로 치셔도 되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한글로 치겠습니다. 비주얼 포트폴리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서 사이트가 뜹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처음 여시면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나가고 싶죠. 자, 근데 나가지 마시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절 보고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따로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상단에 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툴스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두 번째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여러분이 선택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백테스팅 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어를 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 아무데나 갖다 대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자, 한국어로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한글로도 변형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인 영어 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메뉴를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실행해 보시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타임 피어리어드, 이것은 보시면 year to year, month to month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내가 분석하는 것을 연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별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month to month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월부터 하겠느냐라는 거를 추가로 선택이 가능한 거거든요. start year, 언제부터 end year, 언제까지 테스트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간의 기간이죠. 그리고 캘린더 얼라인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니셜 어마운트는 초기 투자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1,000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여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으로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None, Contribute Fixed Amount, Withdraw Fixed Amount, Withdraw Fixed Percentage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뜹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None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초기 자금 그대로 놔두겠다. Contribute Fixed Amount는 고정적으로 얼마씩 적립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Withdraw Fixed Amount는 일정 금액씩 돈을 빼겠다. 인출을 하겠다. Withdraw Fixed Percentage는 내 자산 중에 몇 %씩 돈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Contribute Fixed Amount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Contribution Amount 얼마씩 적립을 하겠느냐, 얼마씩 투자를 하겠느냐, 우리는 주기적으로 $100씩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조금 넘겠죠. 그리고 Inflation Adjusted, 이것은 내 투자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올리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No, 그냥 $100씩 계속 투자를 할래. 그리고 Contribution Frequency, 얼마나 자주 넣을 거냐. Monthly는 매달, 그리고 쿼털리는 분기에 한 번, 애뉴얼리는 1년에 한 번 넣겠다. 우리는 다달이 적금하듯이 넣는 거죠. 먼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오늘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을 배분할 때 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씩만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o Rebalancing이라고 하겠습니다. Reinvest Dividend, 이것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Yes. 그리고 Display Income과 팩터 리그레션은 건들지 않습니다. 벤치마크도 그냥 건들지 않을게요. 포트폴리오 네임, 요것은 뭐 디폴트. 자, 그 다음에 어셋, 여기에 보면은 티커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 심볼, 티커 심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6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알파벳,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 코드를 우리가 티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것을 테스트해 볼 거냐면 미국 나스닥, S&P 500 그리고 전 세계의 주식에 다 투자하는 ETF를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그 세 가지 ETF의 티커명입니다. QQQ, SPY, VT.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입니다. 가장 유명한 ETF 중에 하나예요. SPY도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 VT라는 것은 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 ETF인데 얘는 전 세계에 약 85,000개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거의 전 세계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셈이 되어지는 그러한 ETF입니다. 나스닥에 투자를 할지 또는 S&P 500에 투자를 할지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할지 요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제가 아까 QQQ라고 말씀드렸죠. 검색 버튼이 있는데요. 검색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세 글자 이상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 이상을요. 자, 우린 여기다가 직접 QQQ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먼저 뜹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는 SPY, SPY라고 입력을 하시면 역시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 글자 이상 넣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V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뱅가드 토탈 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서 세 번째로 VT가 뜹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3개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한 표에서 3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QQQ에 100% 투자하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스파이에 100% 투자하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VT에 100%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1은 나스닥에 100%, 포트폴리오 2는 S&P 500에 100%, 포트폴리오 3은 전 세계 주식에 100% 투자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백테스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컨셉에 대해서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예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하단에 Analyze Portfolios 분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분석이 완료가 됩니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S&P 500,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 주식이었습니다. 최초 자금은 각각 $1000였고 매달 $100씩 불입을 했는데 최종 자금이 나스닥은 55,532, S&P 500은 34,409달러, 전 세계 주식은 27,087달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CAGR 연간 복리 수익률은 보시면 44.08, 37.94, 34.97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이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의 좀 오류가 있습니다. 최초 투자 자금 대비했을 때 연간 복리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금액이 이렇게 55,532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 매달 돈을 불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AGR은 보시면 안 되고요. TWRR 그리고 MWRR을 보셔야 되는데 계속 원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 원금 투자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는 MWRR은 배당금까지 다 고려한 수익률, 우리는 배당금 받았던 것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WRR을 보시면 되는 거고 TWRR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MWRR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좋았던 때는 48.4%까지 올랐던 해도 있고 나빴던 해는 1년 기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0.12%만큼 빠진 때도 있었다. 맥스 드로우다운, 이것은 MDD라고 해서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전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실 때는 사실은 수익률만 좋다고 그냥 오케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MDD를 같이 보셔야 돼요. 설령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더라도 MDD가 너무 높아버리면 사람이 그것을 심리적으로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 전략이 아무리 좋다 한들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MDD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 그런데 16.96% 정도 빠지는 거면 글쎄요, 저 같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프 지수 등 이런 것들은 높으면 좋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US 마켓, 미국 시장 연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완전 100%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떤 해마다의 수익률 형태도 보실 수 있고요. 누적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엑셀로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금 $1000, 매월 투자금 $100인 경우에 총 투자월은 132개월, 그래서 전체 합계 투자금은 14,200달러가 됩니다. QQQ, SPY, VT 각각의 누적 금액들을 옮겨 적은 거고요. 우리는 MWRR을 복리 수익률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DD 나와 있고요. 총 수익률이 QQQ는 무려 291.07%, SPY는 142.32%, VT는 90.75%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연간 복리 수익률을 9%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9%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시장이 변동되는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하다못해 VT 전 세계에다가 다 투자를 해도
10.6%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예시로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자산들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MDD를 낮출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